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도이체방크가 장 마감 1시간 10분 정도 남겨두고 던진 폭탄에 여러분들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별탈 없으신지요? 자, 하루 만에 급반등 혹은 자율적인 반등, 기술적인 차원이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주장 초반에만 갭 상승으로 인한 괜찮은 분위기가 연출됐을 뿐 장 중에는 1900포인트가 깨지면서 1899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25선 정도의 안착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900선 깨지고 난 다음에 안착까지의 과정, 1920선까지 점프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을 믿을 수 있느냐, 증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들이 어제 1조 넘게 빨았던 현물을 사주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선물에서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향후 매매 패턴은 또 어떻게 진행될는지, 향후 1920선으로 추락한 코스피의 향방은 어느 쪽으로 튈는지 더 자세한 증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저희가 무료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또 재차 아마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다고 했던 시장에 조금 배신감도 느끼실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전문가께서 좋은 조언을 주실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시황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요. 어제의 급락 그리고 지금의 지지부진한 반등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으로 가서 최재식 팀장님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율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으면 했었는데 장 초반 분위기하고는 달리 굉장히 반등세가 미미하네요. 네, 오늘 시가는 한 3, 40포인트 올라서 195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장중에는 마이너스 전환까지 했었습니다. 일단 전일 옵션 만기일의 충격을 일정 수준 만회는 한 반등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에 갈수록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수, 장비, 통신은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반면에는 증권과 기계보험, 운수창고는 상대적으로 강한 보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주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하락 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 자본 유치리 규제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된 영향으로 급등한 상태에 있고요. 대개 일부 투자가들은 다음 주 외국인 채권 투자 규제 방안의 발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편에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만기일 충격 때문에 50포인트 빠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장중에 하락 반전까지 했었다가 지금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G20도 오늘 또 오후 4시에 정식적으로 어떤 최종 결과물이 도출이 되겠죠. 아직까지 G20 결과물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글쎄요, 앞서서 어제는 옵션 만기일 충격은 안타깝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도 좀 아쉬운 반등이지만 그래도 지수가 플러스로 턴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가 될 텐데 상승 추세에는 훼손이 안 된 것이 맞는지요? 네, 일단은 8월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 거의 1970을 넘는 초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상승 추세의 큰 흐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말 이후에 강세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그동안 없었는데 약간 그러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계기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채권 투자 규제 방안이 1차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글로벌 환율 관련해서 이제 개선 불확실성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채 파악하고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유럽의 재정 불확실성이라든지 아일랜드 재정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빗달러 자산들이 약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한다 싶은데요. 유럽 문제 또 여기에 중국
긴축 얘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만 본다면 1110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외국인이 예상을 했었으면 계속해서 사줄 확률이 높은데 이러저러한 변수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더 아래쪽으로는 안 밀릴 것 같다 하는 얘기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증시의 키였고 아주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였는데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유동성 랠리가 일시적으로 둔화 내지는 완전히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일시적인 강도 차이에서는 아마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수 기조, 이렇게 큰 흐름의 기조 자체는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매도라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매수 기조는 계속 된다고 해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가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1,100원 이상의 단기 반등이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가적인 강달러 요인들이 좀 대불확실성이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로 좀 얘기를 하자면 여전히 연내 2,000포인트 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지금 개인들이 오늘 증권주 많이 파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도 같거든요. 증권주에 대한 전망하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엮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일단 올해까지는 코스피 자체가 2,000포인트를 이렇게 확신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는 관점에서는 사서 넘어가야 되는 관점에서는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2,000포인트 찍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네네. 올해 좀 주식 관련 자산 펀드라든지 주요 대형주, 실적전주를 사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세를 이제 2009년, 2010년도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 섹터가 업종이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수익률 제고에 많은 부분은 이제 제고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3월 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 시즌에 다가가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증권주 조금 길게 본다면 올해 안에 2,000포인트 안 되더라도 또 내년 초에 전망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 조금 긴 호흡이라면 역시 매수 괜찮다 쪽에 의견이 진 것 같네요. 이제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반등 속에 아마 급변하는 드라마가 어제처럼 있지 않는다면 이 정도 1,920-3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듯 보이는데요. 오늘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쪽은 증권주 말고 어느 쪽이신지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G20 회의 결과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뭔가 취할 전략은 없는지 해서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금토일가 16일에 이제 금토일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은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4분기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그에 따른 유한화 절상 부분에서는 계속 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내수 위주에서 거기서는 특히나 하자면 LG 패션이라든지 락앤락 다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화학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오늘보다는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적전 매수하는 데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금리 인상 있을 거니까 은행주 봐라. 그리고 중국 긴축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또 위안화 절상 역시 내수는 계속해서 살리는 쪽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 확대주 수혜주 쪽은 계속 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화학주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제가 잘 못 들은 관계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느 만큼 들으셨을까 싶어서요. 화학주 의견만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화학주는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은데요. 일단 조정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다음 매수 시점을 좀 이번보다는 다음을 넘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화학주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고요. 역시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 수혜주에 대한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에 있는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님과 함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전체를 보면요. 월화는 좀 조용하다가 지수만 봤을 때 수요일날 이제 장중 고점 1967 찍고 어제의 급락, 오늘의 지지부진함, 심지어 장중의 하락 반전. 이번 주 후반 들어서 분위기가 영 아닌데요? 네, 후반부 들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하락 반전까지 했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아주 긴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기일 동시 호가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충격이 좀 너무 컸던 것이 사실이죠. 갑자기 10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어제 나온 매물에 대해서 옵션 연계냐, 선물 연계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큰 변화 없이 나타난 그런 대량 매도세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추측과 그런 추측에 따른 해석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충격이 일시적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충격 자체보다도 향후가 더 중요하겠죠. 악재의 발생보다는 호재가 좀 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9월 동시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장기적으로 끌고 왔었던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외국인의 시각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재료가 나타나면서 호재성 재료로 시장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 물량하고 직접 연계가 되었건 또 아니건 금액상으로 비슷한 규모라는 면에서 보면은 돌발 악재이기는 하지만 중기적인 호재를 뒤집는, 결국 호재가 사라지는 그런 악재다 이렇게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일정상 여러 가지 기로점이 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20 회의에서 이제 환율 문제 타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한 그런 국면에서 또 나타난 것이고요.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 점을 놓고 보는데도 또 어느 정도 기로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또 이번 주에 중국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또 상해 증시의 지수상으로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었던 그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발생이 되면서 또 중국 증시도 또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기로점에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같은 모습,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회복이 됐다가 지키질 못하고 다시 깔아앉는 모습이 좀 불안을 더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쪽이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움직임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죠. 지금 주식을 거의 4천억 정도를 사고 있고, 파생상품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기관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아주 그 상승폭을 상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종합지수 폭 움직임 한 9포인트 올라온 상황이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의 하락폭은 선물 지수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거의 4포인트 정도 선물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 하락이 나타났고 투자 심리도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260포인트까지도 한번 기대를 걸어봤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이제 250선도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자, 아까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어서 이 같은 옵션 만기의 어떤 충격의 타이밍도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유동성, 또 G20, 환율,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간에 우리 증시에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든 우리든 올려줬던 것이 바로 이 유동성 랠리라는 키워드였는데 말이죠. 이 유동성 랠리가 이제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감소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머징 쪽으로 특히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러한 점이 약간 퇴색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를 보아도 4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세로 돌아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보다 이머징 국가 쪽이 훨씬 강했었던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퇴색될 수가 있는 그런 주간 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제 매도가 단순히 한 창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소규모고 이렇게 좀 축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전체 외국인 유동성 자체를 어제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렇게 본다, 이거보다도 시기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 이동에 있어서 약간의 좀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시장에서도 좀 이런 소식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역별 이 펀드가 있죠. 또 지역별 자금 유입이 얼마큼 되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유입이 많이 두드러졌고 그 점이 또 이머징 마켓 쪽이 특별히 강세를 만드는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선진국 쪽으로 유입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지난주를 따져봐도 한 11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5주 연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머징 마켓보다 이제 선진국 쪽으로 유입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머징 쪽에서 이탈해서 움직여서 이머징에서 선진국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유동성 흐름에서 그동안의 우월적인 위치가 변화가 가능하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차 유동성 공급을 기점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동성 공급이 끊긴다. 이 말씀이 아니라 유동성 자금 쏠림 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그 2차 QE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자금 시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이 달러 강세로의 전환점이 아니라 약세의 마무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기 힘든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달러 흐름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제 일시에 매도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경우를 분석할 때 이 환율하고 연계해서 해석할 경우 이러한 흐름을 미리 의식하고 빠져나간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환차익을 먹을 것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역시 이제 금주가 기로점의 위치였었는데 상해 증시가 새롭게 추가적인 상승인가 아니면 조정으로 들어서는가 이 시점에서 중국 지표가 긴축을 강하게 또 시사를 했죠.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이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한 주식들이 또 오늘도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도 또 조정세를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시점에서 조정세가 진입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산업 생산 지표가 약간 부진했던 그 전보다도 물가 측면에서 긴축 우려감이 드는 것이 향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반전이 되더라도요. 그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점상으로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마찬가지로 중국 재료 역시 미묘한 시기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달러 강세로의 전환보다는 달러 약세의 어떤 마무리 국면, 이제 더 이상의 달러 약세는 조금 진행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이머징 마켓에 속한 우리 한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 그러니까 돈줄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국면 속에서 중국발 모멘텀도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럼 이제 뭘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면 좋을런지요? 이제 중국주는 그럼 괜찮습니까? 한번 그렇다면은 우리 이머징 마켓 쪽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만 이런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 증시하고 이머징 국가들 동반 조정세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부터요. 우리 시장을 만약에 따져본다면 금주의 조정폭 1%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종가가 1922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번 주에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쪽을 본다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가 6%나 내리고요. 태국이 2%, 말레이시아가 1%씩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조정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리하게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 이렇게 변동성 확대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크게 놀라고 있다.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 조짐하고 더불어서 미 국채 입찰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국채 입찰 같은 경우가 11월 일정이 일단 상반부 쪽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교란 요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화요일 정도게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이 입찰 규모가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빡빡하게 12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11월 후반부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흐름의 가변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화요일 정도께 교란 요인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적으로도 따져봐도 한 번에 이렇게 충격을 한번 받은 경우에는 추세가 다시 형성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본에 이제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이번 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방향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발 먼저 조금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고요.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그때까지는 좀 약간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낙폭이 만약에 과대할 때는 일부 주도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 기대하면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대나 또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극히 좀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한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려주시면요.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신고점을 내다가 단기 조정 들어간 종목들요. 아무래도 이번에 조정을 피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대 하이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 쪽이나 아니면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원자재 관련주 쪽 한번 조정 이후에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투자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풍산 얘기하셨습니다. 급락에 따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일정 팀장님과 함께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수급 X파일,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의 분석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일정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좀 볼멘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이미 코스피까지도 하락 반전이 된 상황이고요. 어제 무난한 옵션 만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옵션 만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전일 이러한 옵션 만기 차익 거래를 예상치를 못했던 부분은 좀 비정상적인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많이 나서 팔았다. 그래서 어쩔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일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시 15분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물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풋옵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리면서 콜옵션 포지션을 갖다 급격히 줄이는 모습이 2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규모의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징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에 대한 또 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은 믿을 수 있는 주체인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하나의 창구였든 간에 앞서서는 확대 해석을 하지는 말자, 추세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넓게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수급을 분석해 주시는 또 전문가시니까요.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을런지, 오늘도 선물 쪽은 영 좀 찜찜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도 지금 이 시간이었죠. 지금 풋옵션의 그 지금 포지션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선물 쪽은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현재의 그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우리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악재들이 그동안은 이제 그 무심코 그냥 이제 묻어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투매의 징후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올라오면은 일단은 현금화 시키겠다.
빠지겠다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수급적인 측면을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어차피 매도와 매수가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고, 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지수가 빠지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액션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든 그 악재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인지를 하고 다 평가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전체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는 좋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그 1950포인트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익 실현 물량, 그리고 지금 1900대가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 어차피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를 갖다가 오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은 박스권 하단부를 갖다가 찾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현금 확보를 조금 해주는 쪽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현금 확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매도를 해서 일단 현금을 좀 들고 있어보자. 향후를 조금 주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풋옵션, 그러니까 하방에 좀 베팅한 세력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풋옵션도 또 매도 우위로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콜옵션에 대해서는 8,000계약 이상의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이벤트가 많이 잡혀 있어요. 금통위가 일단 예정이 돼 있고,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G20에 대한 결과가 오늘 오후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요, 또 해외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G20 끝나고 난 다음에 내놓겠다.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도 수급이 좀 출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러한 부분, 악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이미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각국의 환율 전쟁이 다시 재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G20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현재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 대비로 해서 견조한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흥 아시아 각국은 이미 좀 조정을 좀 보고 있거든요. 해외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이제 통제 강화 조치가 지금 이미 다른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제 브라질, 태국, 대만 쪽이 구체적으로 해외 자본 통제 조치를 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와 태국 그리고 필리핀 쪽에서도 해외 자본 통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 절상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도 G20 회담 이후에 해외 자본의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계산이 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1,200원대에 진입한 주식 매입 자금 이러한 부분이 회담 이후에 신흥국들의 자국 통화 절상을 방어하고자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현재 1,100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환율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든 아니면 시장 이 결정에 의해서 하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환차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속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점진적으로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는 판단이겠고, 그러한 이제 그 그러니까 계산은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상승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영향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익 성장률이라든가 기업들 이익, 그리고 주가,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제 거의 상승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 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 대비로 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인상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이고요. 그런 부분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채권 투자 과세 방안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그 악재로서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급은 상당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수 관련 핵심 대형주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 신호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를 적게 느낀 외국인들이 조금 달아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변수까지 짚어서 열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정리해서 현금화해야 될 종목들, 지금까지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뒀지만 그쪽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두산중공업 같은 게 지금 9만 원도 깨졌거든요. 지금 종목 AS를 일주일간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 두산중공업 먼저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유독 좀 많이 빠지죠.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원전 수주 관련해서 파병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주가 흐름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 요인이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92,000원에서 94,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온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이제 한진해운 어차피 이 장이 이제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진해운 아직까지 추세는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 라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매수가라고 제시를 해드린 33,500원에서 34,000원 부분까지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대기하시고 홀딩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현대제철인데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추가 매수 대기하시고 홀딩하시는데 매수가는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말씀을 드렸죠. 현 구간과 그리고 11만원대 초반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5일선 추세선 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162,000원에서 17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 16만원 정도 부분까지 매수를 하실 것을 예상을 하시고 좀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한진해운, 현대제철, 삼성 SDI는 일단 그대로 좀 들고 있어보고 오히려 조금 더 적당하게 지지 라인이 좀 찾아지면 추가적으로 더 사는 쪽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 매도 쪽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쪽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아마 지금쯤 종목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동양종금증권에선 권영문 과장이 나와주셨고요. 홍희진 전문가도 제 옆에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희진 전문가는 어제 급락을 함께 보셨던 분이고 오늘 권영문 과장님은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출연을 하셨는데 코스피가 좀 전까지만 해도 하락 전환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아주 장 초반만 괜찮았었고 1900도 깼다가 재차 반등하는 듯 하더니 이 장 지금 30분도 안 남겨두고 다시 빠진다. 만약 오늘 어제 급락이었는데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반등을 못하고 더 밀린다면 이 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일단 큰 그림도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는 사실 급락했었지만 오늘은 당연히 상승 쪽의 의견도 많았거든요. 권영문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전일 급락에 대한 반등이 이제 시초가에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재차 이제 장 마감으로 들어서면서 다시금 밀려서 오히려 전일 저가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소 시장 하락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장 하락이 더 큰데 네. 개인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이 쉼없이 달려왔고, 그 다음에 유동성 완화에 따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그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너무 심한 조정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1750 뚫으면서 기존은 상승 방향으로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한 30% 정도 비중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더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유동성 완화에 따른 그런 그 자금 유입이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오히려 네. 그 외국인들 최근에 그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큰 종목들에 대한 낙폭 확대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쪽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30%는 현금화시키는, 오늘 현금 얘기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일단은 돈 좀 들고 지켜보자 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어제 급락을 함께 해주셨는데. 예. 어저께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네. 그 매를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웃으면서 매를 때리는 듯한 아주 잔인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홀딩하고 일단 넘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저께 고점이었죠. 1975포인트 부분에서 지금 190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4포인트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다른 나라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단기간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초쯤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살짝 기대를 해보는 입장인데요. 네, 금통위가 있고 자본 유출입 규제안이 예. 나와도 반등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한 신뢰가 어저께 좀 깨져서 일단은 네. 그 부분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너무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팔 기회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일단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홀딩하시고 넘어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추가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유럽 지역 이제 재정 리스크,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아일랜드 쪽에 CDS가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시 또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저는 이제 조정을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1880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좀 오늘 현금화를 못 시킨 분들은 일단 월요일장을 일단 보시고요. 네. 현금화를 시켜놓고 좀 주 중까지도 이제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남은 이 시각에는 홀딩, 현금화 시키는 건 월요일장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금통위도 화요일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현금화 얘기하신 우리 권영문 과장님께서도 현금화의 어떤 그 타이밍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괜찮다고 보신지 그 타이밍만 좀 끝으로 더 여쭤보죠. 오늘 정도에도 네. 사실상 반등이 제대로 다음 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장이 없어서. 예,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시초가 세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네. 장이 힘이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현금을 좀 확보하고 넘어가자.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현금화를 시작합시다 쪽 의견, 그리고 아닙니다. 그래도 좀 우리 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월요일 정도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에 현금화 합시다. 이렇게 약간은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틀간의 급락을 맞은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종목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참여가 오늘 특별히 더 많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부터 봐드릴게요. 믿고 IT 샀는데 IT에 대한 배신감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수도 있을 듯하네요. 13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30%의 비중. 글쎄요,
얼마 전 고점에서 사셨는지 아니면 아예 그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한 12만 원대 초반. 그래요. 삼성전기 얘기 좀 해주시고요. IT주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 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일단은 삼성전기 가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7월 말 이후에 이제 LED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16만 원 고점부터 해서 거진 뭐 12만 원대, 그리고 저점은 뭐 11만 원대까지도 빠졌었죠. 최근 들어서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LED 수요 회복과 그다음에 마진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일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고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하반기에 이제 수요 회복과 그리고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주가를 보게 되면은 강하게 빠져놓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U자형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강하게 빠졌는데 약한 반등이다라면은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가격이 11만 원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은 완전히 하락 N자로 그야말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은 13만 2천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앞서 나왔었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하반기 수요 회복과 그다음에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게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일단 두 가지 가격대를 유념하셔서 13만 2천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 좀 추격 매수,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더 30%에서 늘리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네. 11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11만 원 깨지면 손절이고요. 삼성전기는 전 고점 이상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담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어중간한 가격이니까 일단은 아래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내주신 분 13만 원 사셨다는 분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홀딩 전략 얘기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에너지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11만 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30%의 비중. 제가 11만 원 얘기를 언제적 들었지 하고 차트를 좀 보니까 SK에너지가 지금 17만 4천 원이네요. 정말 일단 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00원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유주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정제 마진 개선되는 이제 흐름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석유 개발 쪽에서도 매출 증대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은 강보합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반등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권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지켜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 가격을 16만 6천 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6만 6천 원 이탈이 없다면 일단 지속적인 홀딩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올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향후 이제 내년 2분기, 1분기나 2분기 이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다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유가 상승도 또 더 한층 더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도 좋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6만 6천 원 16만 6천 원의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16만 6천 원 안 깨면은요, SK에너지 많이 수익을 나셨지만은 조금 더 한번 들고 있어 보면 어떨까,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깨면 안 되는 가격, SK에너지는 16만 6천 원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현대증권을 봐드릴게요. 아마 증권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함께 의견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뒷번호 3004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16,600원에 20%왜 이리 하락하는지요? 언제쯤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요? 속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속이 진짜 타실만 해요. 오늘 4% 이상이나 급락하는데요. 예. 증권주에 속해져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룹 관련해서 이제 현대건설 인수와 함께 그러한 이슈도 같이 걸려 있는 종목이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여태까지 이번 달 들어서 만들어졌었던 저점을 다 붕괴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이제 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 실으면서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격대로 본다라면은 12,8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홀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지금 워낙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12,8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을 하되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은 굉장히 좀 한 단계 좀 가격 자체가 흘러내려 버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증권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타들어가던 속이 이젠 좀 진정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299님의 상담 요청 내용을 좀 풀어드릴 텐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9,65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100%. 지금 11월 5일날 매수했다고 정확하게 매수 날짜까지 알려주셨고요. 보유 기간은 한 1년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게 정말 모범 답안입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도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시아나 항공 지금 11월 5일에 매수하신 분 길게 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거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의 흐름을 제가 지금 보니까는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 하락 여파를 같이 이제 따라가서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하락 대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3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추가 하락 없이 일단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상당한 저평가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정화될 경우는 반등이 일어날 경우 좀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 손절보다는요 조금 더 버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단 판단하시기보다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월요일 날에 그 흐름 한 번 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아시아나 항공 그렇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쪽, 펀더멘털이 좋은 쪽이라 한번 반등이 일어나면 아주 시원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얘기하시네요. 만약에 조금 정리 생각하시더라도 오늘은 좀 지켜보고 월요일로 한번 밀어보면이라고 하십니다. 조금 월요일도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은 월요일 이 시간쯤 다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요. 오늘 참여가 많아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자도 지금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일단 가격적이면 일단 사신 분 위주로 저희가 좀 급한 분들 위주로 먼저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 134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32,250원에 사셨대요. 15% 정도 비중 인천에서 이렇게 보내오셨다고 했는데 요 며칠 계속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호텔 신라가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2달째 연속으로 하락세인데요. 네. 저번 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에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 전달, 9월 달에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5월 이평선을 깨는 흐름을 이번 달 들어서 보여주었었죠. 이러한 흐름이 여태 동안 딱 한 번 나왔었죠. 올해 5월 달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달 중에 다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5월 이평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과연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고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짚어보게 되면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하락과 함께 오늘 장중에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 달 들어서 만들어졌었던 저점까지도 깨는 하락이었는데요. 일단은 아래꼬리 만들어지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은 예.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 강한 반등이 없을 시에는 일단은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반등이라면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까? 다음 주 초에 3만 원 이상 올라오는 그런 강한 반등의 흐름이 없다라면은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약한 반등 이후에 더 큰 하락을 동반한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들고 계신 분 일단 오늘 그냥 지켜보시는데요. 아래꼬리가 달려서 추가 하락은 좀 덜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3만 원까지 안 올라오면은 더 밀릴 수도 있다. 더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 초반에 가격 보시고 대응 꼭 발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가들의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 홍희진 전문가는 언제나 어제 출연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AS 해주시잖아요. 어제 하이로코리아 얘기해 주셨는데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네. 하락이 좀 큰 상황인데 네. 좀 다행스러운 점은요.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래꼬리가 좀 길게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 쪽에 수주와요. 이제 해외 플랜트 쪽에 수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수주가 발주된 상태고 또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공장 투자가 있을 경우도 동사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감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시장의 그 우려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만큼요. 현재에서는 좀 심리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버티자. 기업 가치를 믿고 조금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적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일단 16,000원의 이탈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를 제가 어저께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잡아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좀 의견을 바꿔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을 마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로코리아 그래도 밑꼬리 달린 걸 좀 좋게 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아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내 종목의 마이너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그 대처법이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나오고 있는 중인 듯도 싶습니다. 우리 권영문 과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뭡니까? 예. 전주에 이어서 한진을 좀 권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충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총에 비해서 대한항공 지분 9.9%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시총보다 더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비상장 계열사들의 가치 등을 감안할 때 굉장히 주가가 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FRS 도입에 따른 그런 보유자산 가치 부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3분기 이제 추석 특수에 따른 그런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해도 아직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네. 매수가는 3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로 접근해봐도 얼마든지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그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34,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이후에 이제 저점을 쭉 한번 이어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하단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하단 추세선에 닿는 3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종가상으로요. 네.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한 4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셔서도 역시나 똑같은 종목 한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37,000원대 정도에 아마 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빠져있지만 여전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원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쭉 들고 있으면 되는 건죠. 예, 맞습니다.
네. 손절가만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진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37,000원대 사셔서 지금 좀 손해가 나셨더라도 홀딩이고요. 대신 종가 기준 34,000원은 깨지 않아야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한진 오늘의 종목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미 동시호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부터 이 장 마감 동시호가가 참 무서워지는데요. 어쨌거나 장 마감 쪽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재차 안 좋아지고 있네요. 코스피 1900선도 깬 1899가 장중 저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910선이 이탈되는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00에서 지지가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오늘도 510포인트 밑에서 무려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큰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현물 차익 매도도 만만치가 않은 날입니다. 어쨌거나 어제 급락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듯 보이네요. 저는 장 끝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